직업성 천식은 증상이 완화되거나 아예 완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작업 악화성 천식은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천식 같은 경우에는 천식 발작이 일어났을 때 폐기능이 저하되고 평소에는 좀 그래도 비교적 정상이다. COPD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점점 폐기능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진폐보상연금이랑 진폐유족연금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는 요양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 너무 현격한 보상 수준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이 장기화되기도 하고 보상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초에 요양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자.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천식, 직업성 천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은 사실 전문분한테도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천식이 과연 산재로도 인정이 가능한지, 직업성 천식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은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그리고 천명음, 쌕쌕거리는 소리라고 하죠. 천명음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천식은 생각보다 유전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체질이라고 하죠.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천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발병이나 악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오염된 공기나 흡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이런 게 되겠죠. 주요 환경적 요인을 간단히 한번 나열을 해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공기 오염, 요즘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죠. 그리고 직업적인 노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나 금속 분진, 곡물이나 시멘트 가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흡연이나 간접 흡연 역시 안 좋고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기도가 예민해져서 천식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 변화, 차가운 공기나 급격한 기온 변화,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도 기도를 자극해서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로도 발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식은 좀 원인이 여러 가지긴 해요. 유전적 요인이 물론 크긴 하지만 환경적 요인이나 면역 반응 이상이 좀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피디님, 그 천식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요인이 50%가 넘을 정도로 좀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워낙 복합적으로 발병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성 천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진 않다. 기본적으로 임상경과, 병이 어떻게 발병했는지 보는 임상경과랑 직업력 등, 그리고 유해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환경조사 이런 걸 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직업성 천식은 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직업성 천식이랑 작업 악화성 천식이에요. 작업 악화성은 기본적으로 천식기가 있는 거예요. 증상이 완화되긴 하지만 원래 천식이 있던 상태에서 특정 유해 물질이라든지 환경적, 직업적인 노출에 의해서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이제 직업성 천식은 말 그대로 직업 환경이 천식을 처음으로 유발하는 거죠. 천식이 없던 분이 유발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유해 물질의 노출이 덜 되거나 좀 치료를 받게 되면은 직업성 천식은 증상이 완화되거나 아예 완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작업 악화성 천식은 기본적으로 천식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거나 유해물질에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더라도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산업재해로 직업성 천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산업으로는 화학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 중에서는 시멘트 분진, 용접공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고, 제조업 쪽에서는 금속 분진에 노출되는 분들이 좀 직업성 천식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농업 쪽에서도 이제 동물 분진이나 곰팡이 포자에 노출될 수 있는 농부나 축산업 종사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식품 가공에서도 이제 밀가루 분진 같은 경우, 향료 이런 것도 충분히 직업성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천식이랑 COPD 라는 게 있어요. COPD는 말 그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천식과 COPD가 둘 다 호흡기 질환이에요. 근데 원인이랑 진행 경과 치료법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증상은 비슷해요. 기침이랑 호흡곤란.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천식은 알레르기, 그리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비교적 어린 시절이나 젊은 성인기에도 나오게 돼요. 그에 비해 COPD는 흡연이나 직업적인 유해물질 노출
본진이겠죠. 대기오염 이렇게 해서 발병이 되고 주로 젊은 나이보다는 40, 50대 이상에서 발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역성이라고 해서 기관지 수축이 가역적이에요, 천식은. 그래서 치료에 반응이 좋고 치료가 잘 되면 그 이전으로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COPD 같은 경우에는 폐 손상이 진행되면서 진행되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긴 어려워요.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호흡곤란은 비슷한데 천식은 좀 발작적인 호흡곤란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COPD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호흡곤란, 그 만성적인 기침, 가래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식 같은 경우에는 천식 발작이 일어났을 때 폐 기능이 저하되고 평소에는 좀 그래도 비교적 정상이다. COPD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점점 폐 기능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천식과 COPD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흡연자가 천식을 오랜 기간 앓다가 오히려 COPD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치료 반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다 정밀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식을 오래 앓게 되면 특히 흡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COPD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치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업성 천식이 어떻게 현재로 인정되는지, 천식과 COPD는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천식이라고 진단받더라도 나중에 COPD가 진단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식이 산재로 인정받기에는 아무래도 많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전적인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천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직업적으로 딱 특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천식이라고 진단받더라도 내가 혹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정확한 진단명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볼 거고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흉막의 중피종이라고 하는 악성 중피종,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이나 공무원재해보장법, 어선원법 등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른 산재 보상이 대부분 보상 금액이 큽니다.